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네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그리고 건국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현재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 내 연방제로 흡수될 것인가,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딱 두 사람의 대표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당연하지만 일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가 이 국가를 뒤흔들고 결국은 자기의 목표대로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발악을. 그 목표가 뭡니까?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이것은 결국은 그 자기들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6번에 이미 벌써 딱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위헌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헌정당.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아니, 연방제 통일, 누구 마음대로 연방제 통일입니까? 국민 투표를 해봤어요? 아니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봤어요? 아무 절차 없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이 평양 가서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지를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로 북한의 연방제로 흡수될 뻔했습니다. 마침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제 다 드러났어요. 첫째, 군대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군인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죠. 특별히 그것도 가장 정예부대라고 하는 공수부대, 그것도 공수부대의 총사령관인 세상의 공수 특전사령관 별 3개짜리가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거 봤죠, 여러분? 공수부대가 그 정도니 일반 군인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군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거야. 마침 지금 북한이 그래도 전쟁할 여유가 없고 저 러시아에 12,000명을 북한 군인을 총알바지로 보내서 남침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다행이지. 이때쯤 되면 아마 북한은 제2의 6.25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 군대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방송을 통하여 다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 국회의원들의 지금 192석 야당 되는 것의 절반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방송을 통하여 광화문대회를 통해서 말을 해도 반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관이를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해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국민대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대회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행동하려고 합니다. 행동. 저는 일찍이 광화문에서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미 선언문을 낭독했고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선언문을 낭독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우리는 현실화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4.19 때 이 사실은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4.19가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었나요? 정치 체제도 다 바뀐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처형됐습니다. 처형. 최인규 내무장관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 부정선거 그 부인 박마리아 자기가 낳은 친아들 이강석한테 권총으로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이강석도 그 자리에서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지금 3.15 부정선거와 이번에 했던 부정선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100배 더한 겁니다. 100배.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도 4.19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처단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이거는 북한의 해킹과 중국의 해킹이 한국의 선거를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법으로 고소하고 해도 묵묵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성관이한테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관이에 거기 뭐 국가 기밀 비밀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선거 관리하는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그 서버를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를. 이제는 핵심이 딱 서버입니다. 서버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토요일 집회 이후에 10만 명이 중앙선관위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서버를 공개할 때까지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보섭을 해서 물론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 있죠. 그 서버 그 이번에 계엄령 일으킨 것도 중앙선관위 그 서버 그것을 공개하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령을 선포한 거 여의도에서 한 것은 그건 다 쇼고 실제는 중앙선관위입니다. 왜 중국과 북한이 남의 나라 선거를 왜 개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것을 공개해야 될 것이고 제가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광화문에서 선언한 이 선언문을 잠깐 들어보시면 이것은 그대로 우리는 이제는 실행을 할 단계가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 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근본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령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열 번째, 거짓 승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11번째, 국민들에게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마지막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상 12가지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So that both demands are fulfilled.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현실화 실행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 우리는 10만 명을 투입을 해서 집회 신고를 내고 우리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무기한 서버 빨리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서버 공개하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국가 기밀이 어디 있어요? 아무 없어요. 거기는 선거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들도 이미 그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야. 서버를 통하여 포렌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서버를 교체했거나 바꿨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지금 그 서버를 납품받은 그 회사가 아주 영세한 그 중소기업의 사람들로부터 서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대기업한테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서버를 납품받아야죠. 이게 비밀번호도 또 문제가 있어요. 1, 2, 3, 4, 5. 이건 북한 보고 털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비밀번호를 여러분 개인 핸드폰 번호가 1, 2, 3, 4, 5로 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는 적들로부터 털어가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거는 북한의 해킹 부대와 중국의 해킹 부대가 그동안에도 그 전에도 이미 벌써 대한민국의 선거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빨리 해체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무기한 투쟁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왜 해체해야 되느냐? 아니, 대통령을 고발한 제목이 내란 수괴 아닙니까? 내란 수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는 취소했어요. 그럼 대통령을 고발한 그 제목이 내란 수괴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내란 수괴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혐의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는요. 그런데도 지금도 무슨 윤석열을 재판하겠다. 재판할 권리가 있어요? 아니, 핵심적인 내란 수괴가 빠졌는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공유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그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드러난 거 보셨죠? 아니,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게 내통하면서 그 증거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체하십시오. 해체 안 하면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무기한 우리가 거기도 10만 명을 투입을 해서 무기한 우리가 농성을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때 원래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단체입니다. 결국은 문재인이 이놈이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결국은 앞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5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5대 악법을 저지하려고 나경원 원내총무가 뒤로 들어눕고 해서 오히려 그걸 국회 회의 방해죄로 해서 지금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요, 없어져야 돼요. 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자기들의 관할권도 아닌 세상의 압수영장, 그 다음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참. 현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재판 과정도 없이 체포하겠다. 이게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혹시 그 북한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저는 의심이 돼요. 아니면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둘이 연계된 거 아닙니까? 난 묻고 싶습니다.
원래 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할 권리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체포영장을 때리고 말이야. 그리고 진입을 시도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보면요 불쌍합니다. 제가 거기에 그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그 음식 재료도 끊어놔 가지고 세상에 만두국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 정말 참 제 성질 같으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해산시켜야 돼요. 역시 우리도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우리는 다 집회신고를 하고 공수처 앞에서 우리는 10만 명, 우리는 광화문의 혁명에 자원들이 10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10만 명 단위로 우리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해산하세요. 왜? 가짜입니다. 그 가짜 아니라면 증명을 하십시오. 어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공개를 하란 말이에요. 아니, 자신 있으면 국회에서 결의해서 서버를 공개하라. 그걸 공개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우리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악법을 많이 만들고 심지어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방맹이만 치면 법을 다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 중앙선관위에 서버 공개하라는 그걸 특검을 왜 못합니까? 그렇게 특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또 우리 황교선 장군님 또 오셨네. 참나. 빨리 서버를 까세요. 자, 제가 몇 가지 진지를 지금 말을 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해산하십시오. 왜? 이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란 수괴죄를 자기들이 국회에서 결의해서 뺐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이번에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내란 수괴 아닙니까? 내란 수괴. 내란 수괴가 빠졌으면 헌법재판소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참에 헌법재판소를 새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구성되는 조건을 바꾸든지 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 독일 것을 모형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공수처 스스로 해산시키세요.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권리가 없다고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이제 내일 모레 롯데호텔에서 헌법학자들 포럼을 또 합니다. 과연 공수처가 그런 권리가 있느냐에 대하여 그리고 빨리 서버 까세요. 이제 핵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서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 앞에 예의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대통령이 지금 불법 탄핵을 당하여 지금 관저에 갇혀 있고 이러한 모든 문제는 서버입니다. 서버.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자기들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개해야죠. 내놓고 자 좌파 우파 다 와라. 전문가들 다 와라. 자 서버 한번 조사해라. 우리는 부정선거한 거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걸. 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정선거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가 타격하고 언론을 통하여 그렇게 공격을 해도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 그 증거가 뭡니까? 했다는 거지. 그리고 국정원에서 7번 해킹을 연습으로 시도했는데 6번 뚫렸지 않습니까?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국회도 해산하고 이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는 선언문을 우리가 선언을 했지만은 이제는 행동하려합니다. 한 진지별로 10만 명씩 물론 집회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국민의 저항권을 우리는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행사할 것입니다. 황 전 장군님 또 오셨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절차고 네.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그 언론 방송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편향된 그 언론 방송에 의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은 이제는 분위기가
길거리에 나가도 그렇고 뭐 확실하게 지금 이거 아니구나. 그 결과가 또 여론으로도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봅니다. 예. 처음부터 이 내란을 뭐 내란 죄냐 이런 것을 평가하고 수사하고 하는 것이 그거는 검찰의 몫이고 그걸 또 결론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일인데 지금 입법부가 이런 걸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여기 또 뒤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네. 자유민주국에서 국민의 선출로 된 그런 대통령인데 그 헌법에도 없고 형법에도 없고 아무 해당 없는 것을 입법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거대 야당이 지금 상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존경을 받아와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가장 공공기관 중에서 쓰레기라고 지금 뭐 십몇 년째 제일 뭐 사실은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기업은 이류인데 네. 우리 정치만 사류다 그랬는데 맞아요. 이걸 그대로 자정 능력이 없이 스스로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면은 정말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것을 응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것이 저는 아주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눈물 나는 일은요. 지금 거기 소식통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식자재 있잖아요. 반찬, 밥 네.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바깥에서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만둣국을 먹는다는 거예요. 만둣국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목사님. 기가 막힌 예? 일이죠. 우리 민족성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사드 배치 때 예. 우리 보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미군들이 사드의 특성상 이것은 미군들 특히 미군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갖다 놓은 건데 네. 거기에 지금 하고 똑같이 네. 성주 그 시민들 일부 시민들하고 다른 데서 온 외지 시민 단체들 해가지고 육로로 그 모든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년을 헬기로 그 몇십 명에 대한 운용 요원들에 대한 그 보급을 헬기로 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전 세계 역사상 없는 겁니다. 참. 예? 정말 아마 그때 트럼프가 있었으면은 그냥 빼버렸을 겁니다. 사드 자체를 빼버렸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 왜 국민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 성주 참외가 전자파에 의해서 못 써먹는다 이렇게 하고 포함해서 32가지 괴담을 늘어났는데 다 아니라고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24년도 참외 수출은 네. 아주 뭐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40kg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거짓말이 다 되는데 국민들이 속아주는 게 문제고 이번도 보면은 계엄령이 되자마자 선포하자마자 계엄령은 정상적인 통치권이 있는 거고 그게 없어서 아니다 그러면은 입법부에서 지금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네. 계엄령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 자기들이 이거 부정선거로 이거 당선된 게 들통나고 이런 것들이 하니까 내란으로 몰아간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방송이 그대로 따라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광화문 세력 그다음에 우파 유튜버들이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점점 이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 20, 30대가 지금 광화문이든 한남동이든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자유일보에 오늘 그 자유일보에 헤드라인 나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재명 구속 2030 청년들도 길거리로 나왔다. 나는 2030 애들이 나는 그 햄버거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니 세상에 우리 한남동에 우리 집회하러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앞자리 그냥 다 앉아 있고 말이죠. 앞자리 있을 뿐 아니라 네. 수줍어 하는 게 없이 네. 서로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좀 고무적이고 네. 사실은 나라의 미래는 지금 2030들이 네. 자기들 손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저는 보니까 2030들이 네. 정교조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정교조 교육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2030 젊은이들이 네. 중국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40, 50대하고 다릅니다. 네.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나 오라고 소리도 안 하고 나 혼자
저 귀찮게 안 하려고 나 혼자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또 빨갱이 교수님이 또 오셨네. 이도 교수님 왔습니다.